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얘기가 아직도 논란이죠. 뜨거운 감자죠, 우리 사회에. 뭐 여전히 높다, 낮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죠. 그리고 결정 체계를 좀 바꾸겠다고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국회 상황도 그렇고요. 각종 현안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버스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무부처는 뭐 국토교통부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52시간 근로제와 이게 연관이 있는 얘기니까요. 좀 여쭤볼게요. 이게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는 게 1년 전부터 예고됐었는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아무 해결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들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 작년 3월 달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 네. 52시간제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작년 5월 달에 네. 노사정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버스 사업에 대한. 네. 그 합의를 토대로 해서 작년 12월 달에는 버스 공공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고, 이 네. 대책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네. 여러 가지 광역버스에 대한 네. 국가 사무화로 단계적 전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버스 기사들이나 이쪽 노조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52시간 시행이 되면서 이제 임금 체계가 사실 되게 기형적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상당수가.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기본급은 너무 적고 시간의 수당으로 많이 메꿔 왔는데 각종 수당으로 이게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생계비 유지가 안 된다. 이거 좀 어떻게 좀 보존 좀 해달라. 여기서 불만이 좀 확산되고 촉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조금 네.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버스의 경우에는 시도 또는 그 시 단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그 파업과 관련돼 있는 네. 그런 노사 협상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각 지역별로 사실은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 다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경기도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네. 근데 경기도의 경우는 요번 지금 파업 예고와 관련돼 있는 사항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네. 아직 임금 협상이 유효하기 때문에 네. 다음 6월로 조정 신청한다고 지금 예.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 예. 어제 오늘 쭉 있었던 얘기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예. 또는 일을 2교대에 있는 사업장이어서 이렇게 근로시간이 길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네. 이들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에 임금 협약이 거의 만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 거기에 따라서 통상적인 임금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임금 교섭에 따른 그런 교섭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청취자분 중에 5640님이 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우체국 집배원들 세 분이 과로사로 의심되는 그런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셨습니다. 이 52시간 이런 것들이 집배원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예. 집배원분들이 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 그 장시간 또 노동을 하십니다. 또 원거리 굉장히 넓은 예. 거리를 막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운송 집배원들 노동조합에서도 예. 인력 충원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네. 인력 충원이 사실은 이제 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인력이 충원돼야지 이제 담당하는 업무가 좀 줄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인력 충원은 단계적으로 아마 정부 간에 기관 간에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정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단번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좀 힘을 보태서 예. 인원 증원에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정부에서 바꾼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원화한다. 지금의 그렇습니다. 체계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공익위원들은 다 사퇴해버리고요. 국회에서는 뭐 관련 법안 통과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저희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네, 관련되는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4월 임시국회 때 법이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더 이상 그 법 개정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마침 그 공익위원분들께서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고 네, 저희가 그분들을 전부 접촉을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뜻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네, 뭐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좀 사퇴하겠다라는 의사가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공익위원을 예, 아주 신속하게 선정을 해서 네. 5월 말까지는 그 위촉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만 마무리를 한다면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그렇게 큰 차질 없이 저희가 네.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퇴한 공익위원들을 저는 뭐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이 기사에 따르면은 뭐 정부가 이렇게 체계를 바꾸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런 뭐 저 기사들은 있던데 실제로 사퇴한 이유가 뭐예요? 그 개별적인로 실제로 의원 개개인 분들께서 예. 어떤 생각으로 사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일일이 그렇죠.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아마 저희가 그 당시에 이해하고 있기로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개편되면은 좀 네. 그 선정 절차가 다 바뀌거든요. 네. 국회에서도 추천하신 분들로 공익위원 네. 위촉하고 이러니까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심의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사퇴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니까 작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공익위원 새로 위촉해서 최저임금 결정한다 이런 거죠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 특별 대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10,000원 공약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최저임금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네. 일부 언론에서. 네. 그렇지만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네. 공익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요것을 가지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뭐 속도 조절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네. 그 법의 취지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이는 방향으로 또는 그 과정 자체가 네. 그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 좀 방점이 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더라도 네. 국민 여러분들의 좀 의견,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또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그 최저임금액의 산정 근거라든지 네. 이런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좀 소상히 알리고 아하. 여러 가지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심의 결정 과정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얼마다 올해 올리는 게 이렇게 예. 발표를 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사전에 꾸준히 계속 공개를 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논란이요 여전합니다. 이 뭐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힘들다, 중소자영업자 다 망한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언론들도 꽤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 최저임금의 좀 최근에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속도는 인정을 한다. 예. 예.
그 속도가 좀 빨랐다라는 네. 점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사회 우리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저희도 한계 기업이나 한계 업종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네. 우리 경제의 모든 부분의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또 하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이번 달에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만 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1월부터 그런 업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신층 인터뷰 조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노조 관계 학회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런 학회를 통해서 조사된 결과 또는 또 최저임금은 또 임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임금 격차도 줄어든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또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해서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네. 여러분 의견도 좀 수렴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내용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에 참고토록 할 그런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최저임금 관련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컨대 IMF 같은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보다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 이런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경총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OECD에서 상위권이다 이런 조사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치면은 1위권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수치들이 각각 제각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들은?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우리나라가? 우선 노사 양측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수치들은 사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료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런 자료는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각자 계산을 한 식이고요. 네.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국제 비교 자료는 OECD에서 작성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제 공인돼서 발표되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OECD에서 발표된 자료의 경우에 가장 최근 자료가 2017년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자료고요. 네. 그래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로 하면 52.4%로 전체 27개국 중에 한 11위입니다. 예. 평균 임금 대비로 하면 평균 임금의 41.4%로 27개국 중에 한 13위 정도 해서 한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폭이 조금 컸기 때문에 이게 연도가 좀 지나고 2018년으로 가면 조금 더 우리가 앞순위로 가리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통계는 아직 발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런 국제비교 통계는 항상 국제비교는 그 각 국가별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라든지 또는 통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일률적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통계들을 취사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심의 때 이제 노사 양측 제시하는 그런 통계들은 이제 아마 제가 이야기로 위원들께서 참고 자료로 그냥 보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OECD의 공식 통계 2017년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중위권 정도 수준이다. 그 정도네요.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일부에서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 차등 지급 그리고 지역별 차등 지급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업종별 차등 지급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역별 차등 결정은 이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별 차등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좁은 나라지 않습니까? 다 일일 생활권이 있고 또 행정 권역하고 노동시장의 구분이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래서 행정 권역으로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가게들이 이제 행정 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업종별 차등 적용의 경우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업종 구분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탄력 근로제도 지금 국회에서 막혀 있고요. 논의가 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 설명하신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관련된 법제도 국회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익위원 이촉 절차를 마무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투명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네. 좀 거의 유사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법이 좀 입법이 빨리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도와 관련해서 네. 52시간제를 부득이하게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 기간을 좀 유예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회에서 좀 빨리 법을 좀 보완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아무래도 갈등은 있겠지만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나마 좀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었습니다.